자,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인데요. 교수님의 우주사랑 좀 진하게 느껴지시죠? 언젠가 화성으로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꾸어보긴 했는데 네.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번 코너에서는 교수님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 이런을 좀 채워주신다면? 네, 저는 제 자신을 미래소년 폴이라고 합니다. 미래소년 폴. 네.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네. 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옛날 미래소년 코난이 좀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훔쳐왔습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하셨다. 두 번째, 그렇다면 수학을 좀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수학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 그 유명한 상을 탄 수학자도 있지만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입시용 네. 수학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친구들한테 좀 수학은 이런 거야. 수학은 상당히 어떻게 되면 아름다운 거라 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수학의 그 깊이를 안다면 정말 경이롭고 많은 것들이요.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 수학의 한 공식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표현했지만 표현된다면 모든 것이 그 공식에 의해서 작동한다면 저희는 경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에게 많이 추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 그 공식이 사실인지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증명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힘들다면 실질적으로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점검해봤어요. 예컨대 동그라미가 있다면 여러분 진짜로 동그라미에서 그 지름을 3.14를 곱해보세요. 그 다음에 둘레를 재어보세요. 그럼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둘레는 3.14 곱하기 지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인다면 여러분 수학을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경계될 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를 기초로 해서 모르는 공식을 기초로 해서 막 문제를 풀려고 하면 계속 싫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게 있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직사각형이 있다면 3cm, 4cm 직사각형이 된 다음에 그 변수를 재우면은 5가 나옵니다. 그런 걸 실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 수학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내가 아는 공식을 한번 대입해봐라. 해보고 실적으로 되는지 한번 보여주면 본인에게 보였을 때 본인을 설득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게 놀라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라는 게 예컨대 저희는 수많은 크기의 무한대 크기의 동그라미가 있지만 조그만 동그라미 있고 큰 동그라미도 있지만 모든 것이 바로 동그라미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는 어떤 그 법칙에서 모두가 다 복종을 하거든요. 그거에 수학이 엄청난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수학의 아름다움이 우주에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잖아요. 맞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까? 결국은 우주인들이 우주정에서 로봇팔을 움직이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삼각함수라든지 그런 기하학을 이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아하.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펄스미스 로버가 착륙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낙하산 크기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바로 그런 지금 제가 말하는 둘레 이꼴 3.14 곱하기 지름이라는 그런 공식을 실질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탐사의 모든 로버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장비 개발은 수학의 표현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장점은 수학을 여러분이 좋아했으면 좋겠고 굳이 막 복잡한 문제 잘 푸는 것보다도 일상생활에서 한번 수학적으로 표현하시면요. 그냥 말로 쓰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군더더기 없이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듯이 수학이라는 언어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주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이야기해 오셨는데 우주의 매력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우주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우주는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데 끝없는 그 어머니와 같은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칼 세건이 말했죠. 우리는 스타더스트라고. 근데 사실적으로 많은 그래서 우리 생명 그 구성하는 아미노 애시드가 우주 밖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우주가 상당히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어느 사회나 저는 이런 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우리 꼬마 어린이와 중학교 형과 고등학교 형과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우주는 사회를 이렇게 통합하는 데서 큰 도움을 주죠. 네. 예, 그다음에 또한 우주는 여러분 우주를 사랑한다면 지금 상당히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마음의 평화를 많이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정신적 평화를 위해서도 그다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주에 관심 가지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나사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서도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2000 화성 그 퍼시스턴스 오버는 나사는 보통 한 5년 정도 걸려서 착륙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장 그 생명의 흔적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후보지가 나왔는데 화성에서의 생명의 흔적. 네, 그러면 후보지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선정해야 된다. 어디다 우리가 이 로버를 착륙시켜야 될지. 그래서 저는 착륙지 후보지 선정하는 그 하는 과학자로서 한 명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지만 우리가 생명 흔적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을까? 그걸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학자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더 궁금해지네요. 네. 어떻게 그거를 예를 들면 범위를 좁혀갔을 거 아닙니까? 네.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뽑은 건 예제로 분할을 하는데 거기는 수십억 년 흔적을 보면 진짜 물이 흐른 흔적과 삼각지가 보입니다. 호수 밑바닥이라는 게 보입니다. 물이 흘렀다는 느낌이.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지질학 같은 건 상당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생명 흔적이 있다면은 바로 물과 바람에서 하류에 쌓였겠죠. 그러니까 확률이 제일 높은 곳이겠죠.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결정하고 여기를 보내자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누구나 또 인생에 남는 뭐 책 네. 아니면 문장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미국으로 가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한 달. 3학년 때. 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네. 한국어 책인지 미국어 책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수학자라 책을 많이는 근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 수학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페이지 읽고 하루 동안 한 페이지만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되는 그래서 다독은 아닌데 보통 아주 깊이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 시걸의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생각이 많이 상당히 항상 가슴에 많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매기의 꿈. 네, 갈매기 꿈. 그 책을 저는 보면서 항상 이렇게 꿈을 크게 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예, 그때 보면은 때때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 네. 거기서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작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폭넓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주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주에서 생각하다면 평상시에 생각하는 자기 쫀쫀한 면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게 반성하게 되고 좀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가 상당히 현실 생활 상당히 되게 물질적인 사회 우리가 우주를 보게 되면 굳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정말 이게 옳은 건가를 평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만 변한다면 행복도도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여러분 행복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예상 외로 네. 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나 네. 아니면 듀운이나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럼 본인이 이제 천문학이나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뭐 책 같은 건 없었습니까 혹시? 저는 어려서부터 탐사를 이게 어디를 이렇게 탐사처럼 항상 이게 어린이처럼 이렇게 모험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주가 그렇게 됐고 저는 이제 항상 제 관심사는 우주에서는 인간 탐사에 관심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린 시절의 그 아이디어가 지금까지도 또 계속 제가 어린 시절에 저와 지금의 저를 보면 생각하는 차이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비슷하게 탐사를 되게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인류를 정말 화성에 거주시켰을까 이제 이런데 진지하게 맨날 고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상생활 보더라도 가면서 이거 화성에서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하게 되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2년 이상이 지금 지속됐는데 우주에 가면 이렇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많이 예. 고립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바이오 컨테미네이션, 그러니까 우주계에 있는데 만약에 어떤 우리가 면역 체제가 없는 외부의 그런 바이러스나 그런 것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가장 지금 나사에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도 하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주에서 만약에 우리의 면역 체제가 전혀 없는 바이러스가 침투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래서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인류가 우주 밖으로 팽창하서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우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떻게 하면 우주를 알고 싶을까 이럴 때 이런 아이들한테 또 어떤 걸 좀 권해줍니까? 뭐 책을 봐라 아니면 어떤 하나 방법보다 하나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구는 상당히 그 이주에서 발생한 일반이기 때문에 자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제가 생각하는 우주 탐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상 지금 퍼시스턴스 로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성에 있는 로버 같은 경우도 그 PI, Principal Investigator, 그러니까 그 책임자 그 과학자분들 지질학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그런 자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역시 우주 탐사에서도 핵심적인 과학 임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에서 많이 어린 학생들 추천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밖에 나가서 자연에서 놀면서 자연과 직접으로 소통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할 때는 그 천재란 그 source of information 그러니까 정보를 과 직통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천재라고 하는데 자연과 아이들이 그러니까 책을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이란 중간자를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자연과 직접 얘기하면은 대가선 더 훌륭한 대화하고 또 창의력이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그 상당히 공부를 안 하는 그런 말썽꾸러기 꼬마였는데 대신 책을 많이 안 듯이 자연과 많은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이제 인생 가치관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본인의 가치관이 뭐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생기는 데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가치관은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사랑,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고 우주를 통해서 그다음에 희망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류에게도 일상생활도 있지만 항상 그 익사이링 우리가 50대든 60대든 70대든 우주를 얘기하면 항상 도전적인 마음, 뭔가 이게 가슴에서 끓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희망적이고 우주의 큰 역사 속에서 우리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 삶을 좀 더 겸허하게 좀 바라볼 수 있고 그 삶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주를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를 얘기할 때는 많은 분들께 희망과 꿈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아까 이제 청소년들한테 물론 요즘에 뭐 취업 준비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얘기를 할 때 우주 얘기하면 꿈을 꾸는다는 걸 느끼십니까 젊은이들이? 저는 보통 제 강의한 다음에 가능한 한 모든 분들에게 사인과 1분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뭐가 관심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관심 있는 분을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확장해서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그런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적인 얼굴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우주는 상당히 신기하게 어머니의 품 같고 무한대와 같기 때문에 인류의 우리 어떤 영적인 호기심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주를 항상 친구로 데려간다면 삶이 상당히 풍족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주를 친구로 데려가면 좋을 것 같다. 네, 마치 음악이 친구면 삶을 풍족하게 하듯이 우주도 한 친구로서 그 벗 중 한 명으로 껴놓는다면 많이 우리가 얼굴에 자기 스스로 얼굴에 웃음을 찾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하루에 얼마 정도로 우주를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우주 생각하고 화성 가면 어떻게 살지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네, 그래서 때때로 보면은 길을 걷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풀을 하나 보면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 바로 이런 생명 흔적에서 나사는 수십조 원을 화성에 썼는데 아직도 그걸 못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특히 하나는 제가 학생들 때 강의할 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저도 몇 년 동안 우주 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여러분과 같이 수십억 개의 그런 그 세포로 만들어진 생명체가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존재가 존재할 수 확률은 거의 0이다. 여러분 바로 기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숨쉬고 반응하고 이 자체가 여러분이 존경받아야 이유고 또한 바로 옆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소중한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